나는 작년 여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을은 정말 평화로웠고 사람들 또한 친절하여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후 나는 매일 아침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조금 더 새로운 길을 탐험해보고자 마을 중심가가 아닌 숲길 쪽으로 발걸음 옮겼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울창한 숲길은 처음엔 조금 으스스했지만 적응하고 나니 제법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참을 내려다본 듯한 날카로운 절벽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마을 주민에게 들은 바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고 했다. 폐가의 존재가 신경 쓰였던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서자 문이 덜컥 열렸고 내부는 텅 빈 듯 보였지만 어딘지 모를 쓸쓸한 기운이 흘렀다. 순간 집 안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순간적으로 등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저 바람소리일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음날 마을에서 아는 사람 몇 명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긴장이 풀린 나는 문득 어제 그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마을 원주민 중 한 명이 얼굴이 굳어지며 입을 떼었다. 그 집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옛날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죽고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호기심은 점점 커졌지만 솔직히 말하면 약간 겁도 났다. 그냥 농담이나 마찬가지라고 넘겼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자 그 친구의 말이 뇌리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폐가를 자주 의식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그곳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갔다. 강력한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를 챙겼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시간 나는 숲길을 따라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문이 이전처럼 덜컥 열리며 나를 맞이했다. 내부는 여전히 암울했지만 나는 곧장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거실로 추정되는 공간에 들어서자 내부 벽에는 고풍스러운 거울이 하나 있었다. 자연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가 나는 경악하였다. 거울에 비친 나 외에도 뒤쪽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허연 얼굴의 소녀였다. 손전등을 돌려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고동쳤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호흡을 고르려 노력했다. 그러다 기억난 듯 카메라를 꺼내어 거울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 또다시 거울에 비친 소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기서 오래 머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나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빠른 걸음으로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소녀의 웃고 있는 얼굴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않았다.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가끔 잠에서 깨면 누군가 방 안에 서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집 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몇 번이고 그 목소리가 폐가의 거울에서 보았던 소녀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고 난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딜 수 없었다. 이사를 한 후에도 가끔씩 그때의 소녀가 나타날까봐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군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 폐가에 가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심으로 추천할 수는 없겠다. 그곳은 그저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김영수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포를 하나 받았다. 소포에는 발신자의 이름도 없었고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하나 오래된 세피아색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먼지 냄새가 났다. 영수는 일기장을 열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어린 소녀가 쓴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윤이었고 마을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지만 몇 장을 넘기자 점점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윤희는 일기에 자신이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적어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 주위를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 같았다. 영수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일기의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상황은 기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윤희의 가족들은 점차 이상한 사고들을 겪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각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유 없이 우울증을 앓았다. 일기는 점점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갔고 윤희는 무언가가 자신들의 가족을 노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영수는 그만 읽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어느 페이지에서는 윤희가 집 근처 숲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전설로만 들었던 그 생명체였고 윤희는 그 물체가 자신에게 뭔가 속삭였다고 적었다. 그녀는 점차 그 속삭임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괴생명체가 자신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윤희는 그 괴생명체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의 가족은 윤희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얘기를 써두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했으나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윤희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영수는 일기를 덮고 나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도 일기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밤 문득 일기 속 윤희가 들었다던 발소리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고 자주 이상한 꿈을 꿨다. 꿈에서는 늘 자신이 어떤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윤희가 등장하여 자신을 깊은 숲속으로 초대했다. 매번 꿈에서 깨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영수는 서서히 미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영수는 일기에 적힌 윤희의 마지막 위치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기에 묘사된 숲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묘한 인공의 십자가와 함께 이상한 무덤을 발견했다. 그곳은 윤희가 마지막으로 적었던 숲의 한 복판이었다. 그 순간 영수는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다. 그 이후로 영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입에 올리곤 했으며 그 숲은 영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기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에는 그날 이후 그 숲에서 밤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잠 못 드는 밤 이상한 소리나 속삭임이 들리면 조심하길. 그곳이 어디든 당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낡은 고택. 그 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고 어린 아이들은 그 집 근처로 제발로는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집에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과 어린 두 딸이었다. 가족은 자상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부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아버지는 정체불명의 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어느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어머니는 슬픔에 잠기고 오지어 큰딸 또한 원인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애도하면서도 집안에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스며들었다고 수군거렸다. 결국 남은 가족은 큰 충격 속에서 마을을 떠나 버리고 그 후로 집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다. 시간이 흘러 신혼부부가 이곳에 이사를 오기로 결정했다. 도시의 복잡한 삶을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던 그들은 집에 얽힌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마을로 이사 온 날부터 봄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상한 일들이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다. 밤마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거나 창문 가까이에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다. 부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변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깊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긴 머리를 곱게 닦고 있었고 긴 소복을 입은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심히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짓했고 그 손짓을 따라가 보니 초라한 구석에 먼지로 덮든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그 사진첩을 열어보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 아내는 꿈에서 깨어난 즉시 바닥에서 그 사진첩을 찾아냈다. 사진첩에는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2명의 귀여운 아이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위화감이 느껴졌고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던 그녀는 그동안 들었던 신비롭고 드문 발자국 소리가 바로 그 아이들 때문이라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와중에 집안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와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됐다. 남편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집에 얽힌 과거에 대해 물었고 어르신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집의 슬픈 역사와 전해오는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르신들은 그 애들이 놀고 있을 뿐이야. 그들을 해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충고했다. 그 사건 이후 부부는 집안을 좀 더 관심 있게 돌보기로 했다. 그들은 종종 들리던 발자국 소리와 낯선 웃음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오히려 그 집의 과거와 그 아이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집안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고 안에는 아이들이 간직하던 장난감과 편지 그리고 낡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부부는 아이들의 물건들을 정성껏 정리하고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집안의 괴 현상은 점점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창문이 열리거나 문이 저절로 닫히는 일도 없어졌다. 부부는 마치 자매들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은 듯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려워했지만 부부는 그곳에서 편안함과 안식을 찾았고 긴 세월 동안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 집을 둘러싼 소문도 점점 시들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로 변했고 집은 장차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깊어질 무렵 가끔씩 아주 가끔씩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었다. 마치 그 아이들이 춤추듯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가족을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럴 때면 부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그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